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어제 평일과 다르죠? 네,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아파트 1년 이명박 파국 데자뷰. 네, 아니다, 데자뷰 이렇게 해야지, 끝을 올려야죠. 데자뷰 그러면은 이제 뭐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게 도망갈 자리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데자뷰. 네, 원래 이명박 김칫국 묵국 하려다가 알았는데 썰렁합니다. 네, 썰렁 개그, 아재 개그의 진수. 오늘 자료도 마찬가지로 작업하는 데가 한 2시간 걸려요. 진짜 아침에 엑셀 작업한 거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C 파일 회원분들 다운받아서 확대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휴방 안내.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을 일단 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어디 발이 비우느라고 아마 내일 아침에 어쩌면은 방송하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어떤 없다고 울지 마세요. 네, 곧장 오늘은 양이 많아서 곧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오늘 그거부터 할게요. 어제 오늘. 자, 이거 어저께까지의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1일 지수입니다. 1일 지수. 세계 유일무이한 세계 아파트 1일 지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입니다. 코스피 2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저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1월 달이고 2월, 그러니까 그 대신 국토부나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랑 달라요. 또 제가 얘기하는 월 평균 값이 달라요. 보통은 월 평균 값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1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날부터 말일까지 연속으로 쭈르륵 빠졌을 때의 평균 값이랑 첫날부터 빠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라가지고 끝났을 때의 평균 값이랑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가는 다르죠. 그러니까 월 평균 값이랑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하루하루 다 한 땀 한 땀 지수를 만들어서 붙인 거니까, 그 대신 이거는 30일치가 매일 조금씩 변하죠. 자, 그 변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거나 뭐 착각하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월 평균 값과 일일 데이터는 다르다. 자, 지금 얘는 일 종가는 지금 연중 최저치예요. 연중 최저치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최저치예요. 근데 월 평균 값은 안 빠져요. 그냥 옆으로 기어, 옆으로. 자, 어제 오늘 보세요. 어저께는 저점이 4월 15일이었는데 오늘은 저점이 4월 13일로 바뀌었어. 왜냐면 한 달치가 계속 신고가 되니까.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밀리는데 보세요. 여기 확대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 좀 변하는 거 보이죠? 자, 노안을 여러분들이 노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대한 차트를 보여드리죠. 자, 여기가 이거 안 했구나. 잠시만요. 여기가 펜 좀 키울게요. 네. 자, 이렇게 여기가 12월이고요. 여기가 1월이고 2월, 3월, 4월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까지 이렇게 연하게 색깔 칠해져 있죠. 여기는 데이터가 변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확정된 구간이에요. 즉, 요 부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뭐 보름 전 것도 신고하고 한 달 전 것도 신고하고 그저께 것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래는 지금 이게 주는 걸로 보이지만 이거는 신고가 덜 된 거예요. 요만큼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요거는 확정이 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어제 오늘 보니까 요 연두색 구간이 조금 옮기죠.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잖아요. 어제 오늘 그러면서 거래는 좀 늘죠.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죠. 어제 오늘 그쵸? 그건 당연한 거지. 매일매일 신고가 더 되니까 거래는 늘 수밖에 없죠. 자, 어제 오늘.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어저께는 264.0인데 3월달이 마이너스인데 거의 보합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보합으로 올라왔죠. 그렇지만 요 4월달 게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뚝 떨어진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 신고가 더 남았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한 달 전 거, 보름 전 거의 시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방송하는 중에도 오늘도 낮은 계약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밑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물가지수도 반영 안 한 거예요. 물가지수까지 반영하면요, 더 하락해요. 자, 요거를 보시고요. 다시. 자, 항상 하는 거 어제 오늘. 아, 재밌다. 어제 오늘. 혼자 재밌대. 자, 이거는 좀 이어가지고 최근에 부동산원의나 주간 KB의 전세 수급 지수가 오르죠.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요거 부동산 이게 뭐니까 이게 감정원, 이게 맞네. 이게 부동산원 감정원, 옛날에 감정원의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KB도 매매 수급 지수가 오르죠. 근데 살짝 빠졌네.
그리고 거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변할 거예요. 더 증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죠. 특히 1월달 이후로 분위기가 좋아졌죠. 1.3 대책 이후로 전세 수급지수도 돌아서고 매매 수급지수도 돌아서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덜 나빠진 거지 나쁜 거야. 100 이하잖아요. 아니 100점 어느 반평균이 100점인데 이놈이 60점 맞다가 이제 70점 맞았어. 그래도 너는 반평균보다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그전에는 130명이 팔고 70명이 살려다가 125명이 팔려고 그러고 75명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매매 수급지수가 좋아졌죠. 그래도 여전히 매도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계속 낮게 써지는 거야. 계약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낮아지냐고. 매일매일 제가 그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시가총액 지수를 만든 거잖아요. 자, 어제 오늘 어제가 오늘 이것도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2월 달에는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았어. 이거는 상승 거래, 이건 하락 거래인데 그 차이가 요거예요. 당연히 여기 폭락할 때는 이렇게 파란 거래가 엄청 많지. 이거 폭락했잖아요. 막 5억씩, 10억씩 빠졌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지우자. 자, 최근 들어서 보면 여기가 점점 낮아지지 않아요? 상승 종목수가 상승은 상승 거래가 더 많긴 많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5억 빠진 다음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상승한 거래가 많다고. 근데 하락하는 거래는 뭐 3억, 5억. 왜? 1년 만에 거래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 지금. 지금 여러분들 거래 1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거, 우리는 걸 보통 기장이라고 그러냐. 기장되지 않은 거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전국에. 서울에 특히 서초 강남에는요 진짜 한 건도 거래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1년 만에 거래가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게 올라서 거래가 되겠어요? 떨어져서 거래겠어요? 왜? 옆에 단지 다 빠졌는데. 네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된 거지 안 빠진 게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어제 오늘. 근데 거래가 늘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지수는 빠지죠? 어제 오늘. 자, 상승장 하락 어제 오늘. 이건 뭐 거의 그 자리 똔똔 그 자리.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가 요 달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달이라고요. 근데 대선 효과 때문에 3, 4월 달은 살짝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수는요 조금 올랐어. 근데 물가를 지수 반영하면요 거의 뭐 오른 게 별로 없어.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그 5월 9일인가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때까지는 그냥 뭐 오르다 내리다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신정부 출범하면서 세력이 때린 거예요. 시장을 망가뜨린 거라고.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 요게 단기 추세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깼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것도 깰 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8년, 이게 8년 지지선이에요, 8년. 8년 지지선이에요, 8년. 8년 동안 올라온 거예요, 지지선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뚝 부러진 다음에 그러니까 추세선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1월 달에 급락한 다음에, 1월 달에 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는 오른 거로 나오죠.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근데 제 거는 빠진 거로 나와요. 왜?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거든. 여러분들 헬리오 폭락하고 엘리트 폭락하고 뭐 도공 렉슬 폭락하고 자이 폭락하고 반포자이 폭락하고 뭐 그런 건 다 폭락했는데 미리 빠졌던 노도강들은 1월 달에 좀 반등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처럼 삼성전자 많이 빠진 게 중요하지 시가총액 500등 700등 개별 잡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더기로 막 오르고 있는 거는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안 늘어.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금 이 하락을 이끈 게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들이라고요. 물론 그 전에 먼저 빠진 거는 여기서 먼저 빠진 거는 노도강 같은 개별주죠, 개별주. 주변주들. 여기서 빠진 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라시움 20억짜리가 13억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막 15억, 16억 하잖아요. 그때 빠진 게 이것들이라고. 근데 요 1월 달에 왜 오른 거로 나오냐면 부동산원은 거래 가중치를 둬요. 여러분들 도공 렉슬 어쩌다 한 건 거래돼. 반포자이 뭐 30억, 40억짜리가 어쩌다 한 건 거래돼. 근데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는 6억짜리, 4억짜리가 막 5건, 6건씩 막 거래돼. 그럼 거기다 가중치를 둔다고. 그러면은 사람 수에 따라서는 오른 분위기가 맞죠.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폭락이라니까.
노도강에 3천만 원씩 10개 아파트가 올라봤자 반포자이가 15억 빠져버리면 꽝이야, 꽝.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주식시장처럼 다우존스 방식이 아닌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막 뭐 오른다 그러죠. 지금 오른다는데 이게 오른 거냐, 이게? 이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구름대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을 깨기 위한 선행스팬 이를 깨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나중에 이때 빠질 때는요, 노도강이고 뭐 서초구고 다 개라소나 다 빠진다니까. 지금은 야금야금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오르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어디가 얼마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에 안 들리는 서초구의 어느 아파트는 갑자기 5억이 빠지고 1년 반 만에 첫 거래가 됐는데 이런 식이라고. 지금 그거를 제가 취합하는 거라고요. 저는 가중치를 시가총액에 두고요, 부동산원은 거래 건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요. 그리고 뭐 라스파이레스 뭐 그다음에 재번수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상투를 잘 얘기를 해준 게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것도 상위. 나홀로 아파트 30세대 뭐 그다음에 100세대 이런 거 뭐 한 20개 단지 30개 단지가 올라봐봐. 헬리오 헬리오 30평짜리 1억 빠지면 다 폭락이라니까. 왜? 헬리오는 5,000세대야, 5,000세대. 30평대만 5,000세대야. 전체가 9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헬리오만 5,000세대라고. 근데 나홀로 아파트 100세대에 있는 아파트 한 2동짜리 있잖아요. 그런 게 한 20개 단지 모여봤자 2,000세대밖에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헬리오, 파크리오, 반포주공, 잠실주공 5단지 뭐 렉슬, 그다음에 반포자이 이 안에가 보통 5동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 짱땡 음봉에 그냥 잠자리 3마리 붙어 있는 거야. 고목나무에 잠자리 3마리 붙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뚝 부러질 거라니까. 그 대신 이게 몇 달 갈 수가 있어. 정부에서 하도 받치고 막 이러니까. 그것보다 이거 보세요. 이게 3월 8일이잖아. 3월 8일 여기 반등한 거 2월 15일 날 바닥 찍고 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죠. 아까 등락을 하다가 여기서 쫙 올랐죠. 그 다음에 갑자기 쭉 빠지죠. 왜 그래요? 둔촌중공 계약 끝났는데 뭐하러 올려? 둔촌중공 계약하기 전까지 쫙 올려야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계약을 하지. 정부가 연끌해서 대책을 풀었죠. 연끌해서 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 해갖고 완판시키려고 엄청 했잖아. 안 그랬으면 롯데건설이 부도난다니까. 롯데건설이 부도 일빠따예요 지금 거기서는. 근데 넘겼잖아. 근데 또 악재가 터졌죠. 거기 진주 아파트인가? 미성 아파트인가? 그거 이제 나가리 되게 생겼잖아. 악재가 자꾸 터져.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요,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막 뭐가 붕괴가 되고 막 산업재해 또 있잖아요. 몇 명 죽으면 그런 사고가 터지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다시 범죄입니다. 이거 어제 오늘 이건 안 했구나. 이것도 있었는데 지워버렸네. 왜냐면 월 평균 값은 변하는 게 거의 없어. 점이야, 점. 이건 하여튼간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3,000건 된다고 3,000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 봐. 15,000건, 11,000건, 7,000건 돼갖고 거래 폭감했다고 막 이랬다고. 계속 거래 줄잖아. 거래가 줄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호가로 장난치고 자전거래 돌리고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이렇게 해갖고 올려갖고 결국은 거래가 줄니까 이 후속성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판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팔고서 한 2-3달 올렸어. 근데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여기서 판 사람들은 이만큼의 세이브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야, 나 1년 전에 샀는데 이만큼 올랐어. 좋아하다가 깽깽 돼갖고 이만큼 손해봤다니까. 문제는 여기서 멈췄냐가 문제. 이게 나온다니까. 제가 볼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바닥에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보고 있는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거 껄껄껄 자화자찬. 네, 넘어갑니다. 또 이것도 넘어갈게요.
2020년부터의 상승거래 등락을 비교한 거고요. 이거는 왼쪽 서울 25개, 경기도 11개죠. 이게 55만 세대고요. 이거는 16만 7천 세대예요.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자, 어제, 오늘 조금씩 변하죠.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경기 구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었는데 어제 한 건 딱 두 건 됐네, 두 건. 그 전달에 19건 됐었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죠. 근데 드디어 거래가 생겼으니까 거의 조금 올라가지고 어제, 오늘. 여기도 조금씩 변하죠? 그냥 이렇게 분위기 뭐냐면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약간 많이 빠진 데는 반등하고 덜 빠진 데는 계속 빠지고 얘는 아직도 높잖아. 마찬가지. 얘네들은 위에서 계속 쏟아지죠. 근데 밑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반등한다니까? 송파구 반등한다니까? 양천구,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은 강동구 반등한다니까? 보세요. 과천, 하남, 광명, 광교 반등한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용인수지는 계속 폭락해. 군포3번 폭락하고, 성남분당 폭락하고, 안양평촌 폭락하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거지, 얘가 진짜 상승할 거면요, 덜 빠진 놈이 치고 올라가야 돼. 그래갖고 얘를 끌고 올라가야 돼. 주식으로는 그래요.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시장이 하나에 딱 장이 생기면 그 시장을 지금의 배터리주처럼 랠리를 이끄는 세력이 있어야 돼갖고, 다른 게 주춤될 때 갑자기 얘가 주도주가 팍 튀어나가고, 그러면 뒤에 게 빠지다가 다시 또 쫓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장은 뭐예요? 위에 떨어진 놈은 덜 떨어졌으니까 계속 빠져. 군포 3번 폭락하는 거 보세요. 용인수지 폭락하는 거 보세요. 안양평촌 폭락하는 거 보세요. 또 성남분당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송파구가 뻥 뜨네. 강동구가 뻥 뜨네. 양천구도, 강남구 뭐 이런 것도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뜨는 거는 진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덜 빠진 게 그러니까 우리 연말 이번 상승장 마지막에 이끈 게 누구예요? 노도강이죠. 금강구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얘네들이 박살이 나면서 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덜 빠지는 게 이제서 오르는 게 이건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송파구 지가 백날 올라봤자 2020년 가격밖에 안 돼요. 근데 노도강은 아직도 2020년 말 가격이잖아요. 돼지 가격이 아니고.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강동구인데, 강동구도 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고덕동이 조금 오르거든요. 고덕동 어제 올랐죠. 근데 갑자기 연두색 천호동이 빠지죠. 강내펠 알죠? 강내펠이 오늘 빠졌나? 언뜻 본 것 같아요. 강내펠이 강동 레미안 팰리스 있잖아요. 그 50층짜리인가 엄청난 거 있어요. 저기 천호 사거리 좀 더 언덕배기 위에. 거기서 보면 전국이 다 보일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도 또 보세요. 많이 빠진 상일동이 반등하죠. 많이 빠진 고덕동이 반등하죠. 그런데 덜 빠지고 있던 천호동이 폭락하고, 길동이 폭락하고, 둔촌동이 폭락하고, 암사동이 폭락하고, 명일동이 폭락하고. 이러니까 강동구가 올라내려 보합이야. 보합. 조금 오르네. 조금. 그동안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살짝 연두색이 강동구 평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만 하다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오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를 봐셔야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살 아파트 난 그거만 봐. 다른 게 폭락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내가 살 아파트만 딱 받아치고 올라가면 돼. 뭐 그거야 상관없어요.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이 언론에 나오는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X가 얼마 올랐다느니, 그라심이 얼마 올랐더니, 그게 뭐를 대표해요? 쟤네가 제일 많이 빠진 놈들이야. 맞죠?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세게 하는 거지. 안 빠진 놈들, 서초구에 있는 것들, 아직도 거래가 안 된 것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서초구가 조만간에 시장을 2차 폭락을 시킬 때, 아직은 2차 폭락 시작되는 안 해서 살짝 멈춰 있는 정도야. 그때 서초구나 강남구에 거래 안 되는 것들이 거래가 뚝뚝 되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년 반 동안 거래가 안 됐어. 그 아파트가 1년 만에 누가 이제 사. 그러면 그 마지막에 거래된 최고가인 그 거래에 살까? 여기 뭐 송파구나 강남 이런데 뭐 빠진 것도 수두룩한데, 그리고 집주인도 그 최고가에 팔아야겠어, 그런 욕심 안 내죠. 어느 정도 빠진 가격에 내놓을 거라고. 폭락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래가 한 컷이 뻥뻥 터지면 시장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건 구별로 어제 오늘 미미하죠. 미미 쏠쏠 여기 미미하죠. 자, 이거 지난달에는 좀 빠졌는데, 좀 그래도 하락한 게 많은데, 송파구가 지난달에 엄청 반등했네. 근데 이번 달에 많이 나타나네, 송파구. 그 다음에 빠졌던 강동구, 양천구, 마포구 이런 데가 조금씩 그것도 찌끔이야.
근데 여기 군포 3번은 또 얻어맞고 있잖아요. 군포 3번 이번 달에도. 용인수지도 빠지고 있고 안양평전도 빠지고 있고 광교 반등. 왜? 광교는 왜 반등해요? 지난달에 엄청 빠졌거든. 안양평전은 지난달에도 빠지고 이번 달에 조금 빠지고. 자, 용인수지도 지난달에 많이 빠지고 이번 달에도 빠지고 있고 아직 뭐 한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제 신고가 되면 거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닥 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막 바닥 쳤다 그러면 막 쫓아가면서 할 텐데 그러지도 않아. 그냥 몇 개 아파트들만 막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달 이번 달 그러니까 2, 3, 4월 달 어쩌면 5월 달까지도 6월 달까지도 갈지 몰라요. 이렇게 소강 상태. 그러나 저는 2차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당연히 전반적으로 다 늘지. 저는 왜 이걸 보냐면 지난달에 은평구처럼 갑자기 까마귀 이번 달이거든요. 푹 튀어오를 때가 있어. 그거는 이제 250채 매입 임대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저께 599건인데 서울에 오늘 682건이에요. 한 83건 늘었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부동산원 데이터. 요거 넘어갈게요. 이건 매일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거 그래프 요거 좀 긴 거 요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료실에 다운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이게 그냥 지나가도 자료를 계속 똑같이 올립니다. 이렇게 거래가 줄는 거를 좀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조지표가 반등을 해도 실거래가는 왜 이렇게 반등을 못 하는 거야? 이거 반등 못 하잖아. 이거 반등 못 하잖아요. 반등 못 하잖아. 보조지표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도 결국은 얘가 다시 빠질 때 얘가 다시 더 추락을 한다니까. 저는 이런 국면이 온다고 봐요. 이런 국면. 지금은 하락하다가 잠깐 멈춘 거야. 하락하다가 잠깐 멈춘 거. 하락하다가 뭐 멈춰갖고 이거는 그래도 반등이라도 했지. 자, 여기 멈춘 거 보이시죠? 요 추세선 깨지는 거 잘 보세요. 중요한 마디마다 추세선 깨졌어요. 반등을 해도 이번에 0.3%, 0.08% 이런데니까.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요렇게 반등할 때 여기 이명박 정부 때 이때 금리가 떨어져 갖고 멈췄거든.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갖고 멈추고 있죠. 근데 얘가 금리가 한번 다시 오르면은요 폭락을 해요. 얘가 만약에 다시 오르면은요 정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떨어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살짝 요번에 코픽스 올랐죠. 그러면 그 시중은행 금리 조만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그 모멘텀이 이걸 내릴 수가 있다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계속 금리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는 그렇게 주택이랑 아주 밀접하진 않고 연끌할 때는 중요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연끌해갖고 살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왜? 쫓아가면서 살 일이 없으니까 느긋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작은 계획도 여유 있게 할 거라고. 자, 이건 86년부터의 여러 가지 지표인데 이걸 제가 이거 재작년 10월달 폭락하고 막 그럴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다 되고 있죠. 자, 이걸 또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지만 방송 중에 언급은 안 할게요. 이따가 볼 거. 이건 25개국을 전부 89년부터 실거래가 지수예요. 이거 보세요. 손파구 반등하잖아. 그죠? 서초구 멈췄죠. 강남구 멈췄죠. 강동구 살짝 반등, 양쪽은 반등. 근데 다른 데는 벌벌이 없어. 이건 그냥 멈춘 거야. 멈춘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더 심해요. 경기도는 멈춘 거는 경기도 과천 정도? 아니면 하남 정도? 아까 봤지?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 일산도 멈췄네. 나머지 뭐야? 용인수지 계속 폭락해. 계속. 안양평도 폭락하고 계속 폭락하잖아요. 이거 실거래가 그 지역에 10개 단지씩 시가총액 10개 단지씩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세선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걸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재산에. 이거 넘어갈게요. 파동. 자, 여기서 파동 보면요. 1파, 2파, 3파, 4파, 5파잖아요. 우리가 2파와 4파, 조정파를 비슷하게 봐요. 2파, 4파를 조정파를 비슷하게 보고 1파, 3파, 5파를 비슷하게 보는데 그 중에 1파는 초기 파동이라서 약간 별도로 노는 게 있고 3파와 5파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3파예요. 요게 5파예요. 자, 요거는 조정파예요. 이명박 정부. 이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를 길게 보면 요거예요. 이렇게 ABC, 그 다음에 김영삼, ABC. 이게 다 조정파는 3개로 됐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2006년 11월이랑 2021년 10월, 이것도 명목으로는 11월이거든요.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 10월이에요. 살짝 약간의 차이로 10월, 11월이 왔다 갔다 해. 어쨌든 그 물가를 감안 안 하면은 11월이 공통적으로 꼭지고 그 직전에 몇 달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꼭지 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박살이 났어요.
현대건설 CEO 출신이라가지고 부동산 폭등할 거라는데 폭락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부동산 폭등할 줄 알진 않았겠지. 하여튼 이래요. 그래갖고 저는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만약에 진보 정부가 집권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파동이니까 파동. 이건 ABC 파동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ABC 파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ABC 파동 나가는 거예요. 왜? 한 파동이 끝났거든, 사이클이. 물론 그 파동의 꼭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지만 이제 그 똥바가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뒤집어 쓰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쓰고, 네, 요까지,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 보는 건데 이렇게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시고 제가 설명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분들은 요게 눈에 딱 들어올 걸요. 요게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일목균형표 보시는 분들은 또 요것도 들어올 거고 요것도 들어올 거고요. 많이 응용을 하세요. 대통령들 보면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또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얘기했구나. 제가 내일 오전에 나가니까 아마 아침 일찍 실거래가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장거리 가는 거라서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올린